반갑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버추얼박스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더 알려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제가 버추얼박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빠진 부분들을 더 첨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노트북을 지금 원격 제어를 해놨는데요. 제 노트북에 있는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리눅스를 모두 다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서 또 설명을 드려서 마무리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버추얼박스를 한번 다시 재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를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어떤 부분이 추가되지냐면 현재 포트 포워딩 부분하고 요건 이제 계속 다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그대로 설치가 되지는 부분이고, 포트 포워딩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트워크 관련 부분하고 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놔야 될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이제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또 녹화를 해둬야 될 필요 때문에 이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버추얼박스 가지고 Rsync나 SSH를 이렇게 테스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노트북 PC라고 그랬죠. 노트북 PC에서 이 버추얼박스에 있는 센토스 리눅스로는 접근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쪽은 지금 방송용 PC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1916806번 IP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1916805번 IP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리눅스를 탑재를 하게 되면 10.0.2.15라는 IP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접근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노트북 쪽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됐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또 이렇게 혹시나 사용해 보신 분들이 또 저처럼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할까, 그런 어떤 부분이 생겨서 그것까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새로 만들기에서 진행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전역 도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호스트 네트워크 관리에서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 이더넷 어댑터 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버추얼박스라는 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에서 내 네트워크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어댑터 부분이 다음과 같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집니다. 여기가 지금 이더넷이 제 노트북 랜 카드고요. 이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 이 부분이 버추얼박스의 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버추얼박스도 컴퓨터고 다시 머신도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버추얼박스에 있는 리눅스 머신, 리눅스 센토스를 탑재하면 그것도 컴퓨터고 요것도 컴퓨터고 요것도 컴퓨터고, 그래서 버추얼박스가 컴퓨터라고 있으면 그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랜 카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죠. 근데 요 전역 변수의 전역 도구에 있는 그 호스트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IP 주소가 좀 달라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어댑터 설정해서 보면 여기에 그 IP 주소가 세팅되어 있는 게, 버추얼박스를 깔고 나면 다음과 같이 IPv4 주소를 들어가서 보면요, 192.16856.1번이라는 IP 주소죠. 그리고 일전에 리눅스를 설치를 한 후에 그 주소를 보면 10.0.2.15였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리눅스를 탑재를 하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리눅스를 탑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리눅스는 똑같이 그전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탑재를 할 거고요. 레디언 리눅스 32비트로 할 거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모리량만 조금 늘리고 그리고 탑재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설치하는 도중에 설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 것들은 조금 제가 조정을 해서 시간을 빼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요.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서 보면 설정이가 네트워크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 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초기에 이 부분을 활성화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리눅스가 다 탑재된 다음에 버추얼 박스가 실행되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요거 하나만 탑재를 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하나 해서 여기다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하나 세팅을 하고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IP에 변경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 눌러서 다시 한번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서 지금 네트워크 부분은 이제 어댑터 두 개를 쓰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게 NAT형 어댑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 버추얼 호스트형 어댑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IP 주소로 확인하게 되면 이게 메인 리눅스 말 그대로 리눅스 IP 주소를 탑재하고 갖고 있는 형태가 되고, 이게 랜카드 1번으로 잡히면서 여기에 또 IP 주소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겠죠. 저장소 들어가서 비어있음 누른 다음에 여기 지금 CD롬 눌러서 광디스크 파일 선택 이렇게 해주고, 똑같습니다. 센토스 리눅스 다운받는 위치는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다운받은 리눅스를 일단 불러오도록 할게요. ISO 파일을 그대로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열기 이렇게 해주시면, 센토스 리눅스가 설치가 준비가 완료가 되지고,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센토스 OS가 설치가 진행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는 도중에 잠깐 이제 추가로 조금 몇 가지를 더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게끔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Rsync나 SSH나 이런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포트들을 포트 포워딩을 해주고 어떤 형태들을 다 해줬고,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었죠. 나스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나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세팅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요하고 그런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나스 장비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말 그대로 버추얼 박스 내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게 된다든지 하는 리눅스나 이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자기가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알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딱 그 세팅하는 과정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스 장비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파일 서비스에서 R싱크 부분에서 이렇게 활성화 체크를 눌러줌으로써 간단하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여기 센토스 OS를 만약에 이제 리눅스를 탑재하면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 거니까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패스하셔가지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요거는 호스트키는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F12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형태의 키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센토스 리눅스가 탑재가 되지면 22번 포트를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토스 리눅스 안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윈도우 우주 운영체제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세팅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리눅스를 한번 써보는 것처럼 한번 해서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파일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그런 과정으로 한번 진행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요걸 세팅하시는 분들도 보셔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설치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6번 IP 주소에서 노트북 IP 5번 주소로 가가지고 10대로 시작된 10.0.2.15까지 이렇게 거쳐가는 부분들에 대한 통로를 다 열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 5번에서 노트북 PC에서 여기로 접근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쉽게 됐었던 부분이고 포트 포워딩만 해줘가지고 됐었던 부분인데, 여기 방송용 PC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잘 안 됐었어요. 시간을 좀 낭비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리눅스가 거의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바탕화면이 리눅스 바탕화면이 뜨면 세팅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이전에 이 방송용 PC에 있는 터미널용 프로그램인 엑셀을 통해 가지고도 접근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들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P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봐야 되겠네요. 노트북 PC에서도 엑셀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때 지금 초기 상태에서부터 막 초기 상태에 깔아놓고부터 테스트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설정을 변경하면서 접근이 되지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두 개의 이더넷 카드, 랜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만든 이유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리눅스가 거의 다 떴고요. 여기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버추얼박스의 관리자 모드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걸 버추얼박스의 관리자 모드를 실행을 하고 여기 이 설정 부분에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에 어댑터 부분이 있고 어댑터 2가 있고 그러죠. 어댑터 2에서 고급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포트 포워딩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지는 상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 포워딩이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지네. 어댑터 1은 포트 포워딩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다 포트 포워딩을 하게끔 돼 있네. 요거까지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리눅스가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정상적으로 됐고 관리 도구는 잠깐 내리고 1이 들어가서 리눅스로 머신으로 접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가지지 않죠. 마우스를 제가 왼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안 나가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픈 인 터미널 해가지고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터미널 상태로 들어가서 일단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config 이렇게요. 제일 처음에 버추얼박스 소개 영상에서는 ETH0하고 LO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만 두 개만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ETH1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죠? 여기는 보면 ETH0가 되어 있는데 10.0.2.15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목적지가. 그 다음에 192.16856.101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1위로 넘어가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주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주소는 192.16805번이죠. 그러면 192.16805번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지는데 192.16805번에 대한 포트 포워딩과 그 다음에 192.16856.101에 대한 그런 어떤 포트 포워딩과의 그런 어떤 부분 관계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IP를 열어놓고요. IP를 열어놓고 요거 56.102를 기억을 해보게요.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2.15 이걸 기억을 하고요. 여기 IP 주소, 그쵸? 여기 IP 주소, 우리 노트북 IP 주소는 1916805번이라고 그랬죠. 노트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IP 컨피그죠. IP 주소가 1916805번이죠. 요거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916805번. 그러면 자 여기 또 속성 들어가갖고 아까 어댑터 부분 들어가갖고 어댑터 설정 부분에서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라는
요 부분에 속성 들어가서 여기 IPv4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는 1916856.1입니다. 그럼 IP가 총 지금 4개니까 상당히 이런 것 같고 혼동스럽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자, 버추얼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IP 주소는 56.1번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노트북의 IP 주소는 여기는 버추얼 호스트 1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노트북 IP 주소는 19168 0.5번이고 여기 ETH 1번은 19168도 56.101이고 그러죠. 그러죠. 그 다음에 센토스는 10.2.15고 마구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개념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 개념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노트북을 기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일단 접근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이제 이 메인 그 서버 위치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위치에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접근이 되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보다는 이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외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이 되지는 형태와 여기서 접근이 되지는 형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쉘을 열어가지고 실행을 하면 X쉘의 세션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가상 리눅스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일단 둘 다 지금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하나만 갖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나스고요. 나스 장비. 자, 가상 리눅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등록 정보를 보게 되면 192.16856.101로 되어 있죠. 그죠? 아까 1916856.101이 버추얼 호스트 해가지고 ETH 1번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로. 지금은 전혀 연결이 안 되지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연결이 안 되지겠죠. 방금 이제 리눅스를 깔았고 아무 세팅도 안 해놨고 22번 포트도 우리가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요. 이건 22번 포트뿐만 아니라 80번 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안 되지고 여기는 방송용 PC에서 X셀을 띄워보도록 할 거고 그죠. 여기에 지금 등록 정보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뭐냐면 여가 6번 방송용 PC 6번이니까 6번에서 5번인 노트북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볼 거고 자 연결을 해도 마찬가지 연결이 안 되집니다. 전혀. 그 다음에 아까 주어졌던 192.16805번이 아닌 이제 다이렉트로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56101이었죠. 이렇게요. 56101로도 연결을 해보면 연결이 전혀 되지지 않는 형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X셀을 잠깐 내려놓고 여기 보면 1011로 접근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서 10.0.2.15로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똑같이 10.0.2.15죠. 1위로 접근을 해도 연결을 하면 연결 자체가 안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방송용 PC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 10.0.2.15죠. 그죠? 이 노트북의 X쉘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록 정보 들어가서 여기서 10.0.2.15 이렇게요. 전혀 접근이 안 되집니다. 아예 처음에 막 탑재를 하면 그래서 처음에 탑재한 후에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접근이 가능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조금 이렇게 길게 나갔는데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를 탑재를 하고 나면 버추얼박스 내부에 리눅스를 탑재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를 열어줘야 되는데 구입 환경에서도 열어줄 수 있다고 그랬지만 구입 환경이 아닌 텍스트 환경에서 명령을 쳐가지고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루트 권한에서 셋업이라고 칩니다. 우리가 셋업. 지금 접근이 안 되지는 이유는 22번 포트가 방화벽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 부분이 이 부분 파이어월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우리가 SSH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을 해줘야 되고 허용해줄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카드의 랜 카드는 ETH0하고 ETH1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 다 열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파이어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아래 방향키로 누른다
다음에 런 툴 해가지고 탭 키로 들어가서 다음 런 툴을 선택해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셋업 화면이 나와집니다. 이 셋업 파이어월 셋업 화면이 나와지고 지금 파이어월 곱하기 표시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방화벽이 작동 중이라는 소리죠. 그럼 방화벽을 다 풀어버리면 되겠죠. 접근이 되겠죠. 근데 방화벽을 다 풀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방화벽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열고자 하는 포트는 SSH인 포트이기 때문에 SSH 체크를 해줍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체크가 되주고요.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포워드로 간 다음에 엔터를 쳐준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탭키로 Added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보면 Other Port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Added 누르고 그죠? Added 눌러줍니다. 탭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포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포트를 TCP 포트를 열어줄 겁니다. 포트에다가 22번 포트를 주고 프로토콜은 TCP를 줍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또 탭키로 해서 OK TCP만 열어줘도 되는데 22번에서 UDP까지 같이 열어두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요거까지 설명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죠. 일단 그래서 OK 해주고요. 포트를 22번을 허용을 제가 해줬습니다. 허용을 해주고 포워드로 들어가서 랭카드 0번과 1번을 두 개를 지금 현재 접근할 때 접근할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게끔 해준 형태가 된 거고 엔터를 쳐서 포워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스크레이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포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트 포워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정만 제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셋업 메뉴를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오고 yes 해서 빠져나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다시 그 셋업 화면이 빠져나오는 형태로 맨 앞에 첫 화면으로 나오고 quiet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일단 명령어 형태가 되시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SSH 데몬이 방화벽이 열린 상태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SSH 데몬을 재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IP 구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방화벽의 구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 있는 위치는 etc 디렉토리 안에 sysconfig라는 디렉토리입니다. 방화벽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방화벽 설정 파일이 있는 위치가요. 그래서 방화벽 설정 파일은 IP tables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이시죠? IP tables. 요 IP tables라는 부분을 우리가 편집기로 여기서 리눅스 편집기인 VI 편집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IP tables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안에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이전에는 요것들이 아예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개 라인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열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아까 셋업 화면에서 우리가 선택해 준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열린 상태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테이블이 이제 세팅이 되진 상태라 한다면 SSH 데몬을 다시 재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실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명령어를 쳐주면은요, SSH 데몬이 일단 실행이 중단되지고 다시 한번 재실행이 되지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우리가 방화벽에서 열어놨던 것도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지고, 그렇게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센토스 리눅스의 홈 디렉토리가 루트 뮤트 홈이라고 그랬죠. 이 디렉토리 안에 지금 센토스 라이브라는 유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접근할 유저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제가 베이스 U 21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유저를 만들어내는 명령어가 유저 에디드인데 유저 에디드로 베이스 21 계정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계정 만드는 명령입니다. 리눅스에서는요. user added 계정 만드는 명령. 그 다음에 이 계정에다가 패스워드를 주는 게
passwd라는 명령으로 패스워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이게 이제 리눅스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스워드는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정 생성이 하나가 완료가 되지고 센토스 라이브라는 계정과 베이스 21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면 지금 버추얼 박스 내에 있는 리눅스 센토스의 세팅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포트를 열었기 때문에 접근이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센토스 라이브, 센토스 자체의 서버는 잠깐 창만 내려놨습니다. 여기 서버는 가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센토스에 인터넷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버추얼 박스를 깔아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알겠죠. 열어서 인터넷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 명령으로 해가지고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모질라구나. 일단 지금 뭐 센토스 프로젝트도 뜨고 뭐 프로텍트 유얼 프라이버시 뭐 어쩌고저쩌고 뜨고 웰컴 투 센토스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이 뜨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를 들어가면 여기가 들어가지면 들어가지죠. 인터넷은 분명히 내부에 지금 센토스 리눅스에서는 인터넷이 분명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화벽을 열어줬기 때문에 잠깐 센토스의 리눅스를 내려놓고 여기서 접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혀 접근이 안 됐던 것들인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등록 정보에 들어가고 자 10.0.2.15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연결이 안 되지네요. 그쵸? 지금 연결이 되면 바로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에서 등록 정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IP 주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192.168. 그죠? 56.1이 있었죠. 56.1. 그죠? 여기 이쪽에서 봤던, 그죠? 그걸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결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등록 정보 들어가서 19168 아까 56.101이 있었죠. ETH 1번입니다. ETH 1번 어떻게 된가 볼까요? 이거는 연결이 되지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리눅스 박스에서 지금 접속이 되는 형태들이 확인이 되집니다. 자, 리눅스 박스로 들어가 볼게요. 버추얼 박스 내에 있는 리눅스의 터미널이 아까 열려 있는데 리눅스 터미널에서 요놈을 열어갖고 보면 if config 해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보면 ETH 0번이 말 그대로 10022로 1번이 19168 56101이죠. 요거는 아무것도 포트 포워딩도 안 해주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ETH 1번으로 바로 어디서 지금 노트북 PC에서 바로 접근이 되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트북 PC에 있는 랜을 통해 가지고 그죠? 여기 있는 ETH 1번 가상 버추얼 호스트 네트워크의 랜카드하고 다이렉트로는 연결이 된다.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진 거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 엑셀에서 로그인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했고 여기서 입력을 해보면 배수 21 그죠? 이제 접근이 되질 겁니다. 이렇게요.
아까 방화벽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X쉘 지금 이 창은 어딥니까? 노트북 위치에 1916805번 그죠? 5번에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1916856.101로 들어간 겁니다. 101로. 그렇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가자고요. 지금 접근이 되졌죠. 1916810.1로 접근이 되진 거고 그러면 이 19168 말 그대로 56101로 이렇게 접근이 되졌는데 말 그대로 이쪽에 바깥에 나와 갖고 여기에서도 그게 되질까요? 그죠? 여기에서도 되지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쪽은 지금 방송용 PC죠. 똑같이 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여기 주소를 아까 우리가 여기에 노트북 PC에서 등록정보에서 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지금 여기가 노트북의 엑셀이라는 클라이언트 위치니까 19168 05번은 이 센토스에 있는 이 센토스 리눅스 ETH1번하고 바로 22번 포트만 열어주니까 바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서 1위로 연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이 방화벽만 열어주면 된다. 그죠?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감을 잡고 가고요. 그러면 그렇게는 됐는데 이제 노트북이 같은 노트북 안에가 있었으니까 이 센토스도 노트북 안에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5번을 통해서 얘가 1위로 들어간 거잖아요. 5번을 통해서 1위로 들어간 거잖아요. 1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이쪽을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 1위로 연결한 거고 원래 이제 최종 목적지 주소는 10.2.15입니다. 10.0.2.15. 원래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전역의 형태로 일대 연결됐다고 그냥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죠.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이 되진 걸 봤는데 여기 이쪽에 방송용 PC에서 똑같이 이것이 들어가셔야 된다. 당연히 이제 안 들어가질 거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예, 방송용 PC에서는 접근이 안 되지죠. 마찬가지 10. 거기로도 접근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접근되게끔 해야 되겠죠. 방송용 서버에서도. 그러면 1916805.1번으로 접근이 되질까요? 1번으로도 마찬가지 접근이 안 되질 거고 그 다음에 11이었나요? 19168 11 말고 1번이었으니까 1위로도 접근이 되나요? 아까 어디였었습니까? 여기 리눅스 서버에서 여기 보면 여기 네트워크 주소가 있는데 네트워크 주소에 어댑터 설정이 들어가서 버추얼 호스트 온이 들어가서 IPv4를 봤었을 때 IPv4는 1916856.1번이었잖아요. 안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닫아버리고 헷갈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가질까요? 여기서 들어가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었죠? 56.1번도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근데 달랑 지금 현재 101만 접속이 되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송용 PC인데 방송용 PC에서 이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내부망인 1916805번을 거쳐서 어디로 접근이 돼야 됩니까? 이 나스 장비로 접근이 되져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되지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접속이 아까 안 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상 서버 등록 정보 들어가고 1916856.1도 안 됐고 1916856.101도 안 됐고 예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 주소라 했던 10.0.2.2로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보면 연결 자체가 안 되지죠. 달랑 어디만 되고 있습니까? 방송용 PC에 X쉘을 잠깐 내려놓고 달랑 지금 노트북 PC의 X쉘에서 19168 56.101로 해가지고 그죠? 여기에 보면 19168 56.101이죠. 예.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방화벽만 열어줬더니 연결되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방송용 PC. 여기서 1위로 해가지고 1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열어야 되냐면
여기 일단 놔둬 버릴게요. 여기에 버추얼 박스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잠깐 내려놓도록 할게요. 버추얼 박스에 아이씨 이거 아니고 버추얼 박스의 관리자 화면을 열면 관리자 화면에 센토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설정 눌러가지고 설정에서 네트워크 들어가게 된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고급을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고급에가 여기는 포트 포워딩이 활성화되어 있다 했고 여기는 포트 포워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포트 포워딩 여기가 되니까 여기다가 포트를 지정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할까요? 얘를 통해서 1위로 들어와야 되니까 얘의 주소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어줘야 될 거고 얘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똑같은 내부망이죠. 1916805, 06번 그렇죠? 그러면 이 05번을 통해서 접근하면 이 05번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 나스 장비 아니 그 내부의 센토스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 5번을 우리는 여기서 이 엑셀에서 뭘 쳐줘야 되냐면 IP 주소를 쳐줘야 되냐면 이 노트북 IP를 쳐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방송용은 6번이니까 이 6번 놈이 5번의 노트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 5번은 어디로 지금 현재 포워딩을 해주면 되냐면 아까 최종 목적지인 10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ETH 0번으로 들어오게끔. 그죠? 그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SSH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SSH를 포워딩을 할 건데 호스트 IP 주소는 어떤 것이 되냐면 말 그대로 내가 최종 접속을 하고자 하는 주소. 그러니까 접속할 위치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할 위치의 주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접속할 위치의 주소라 할 수 있겠죠. 아, 접속할 위치라 하면 좀 헷갈리네. 아무튼 예, 최종적으로 접속할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망이고 접속할 위치는 여기니까 노트북의 IP 주소인 168.0.5번을 주는 게 호스트 IP가 될 거고 포트는 22번을 열어줄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게스트 IP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센토스 리눅스가 탑재되어 있는 그죠? 여기 센토스 리눅스가 탑재되어 있는 이 지금 지금 터미널 내에서 보여주는 여기 이 주소죠. 이 주소로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0.2.15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10. 여기서 0.2.15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포트를 22번으로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되지고 여기서 얘를 통해서 얘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방송용 PC죠. 방송용 PC에 엑셀 여기를 열어놓고요. 가상 서버 요것들 다 닫아버릴게요. 그냥 닫아버리고 혹시나 하니까 다시 한번 열게요. 엑셀을 열어서 가상 서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등록 정보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호스트 주소에다가 몇 번을 주냐면 0.5번을 주는 거죠. 아까 5번을 줬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연결을 해볼까요? 예,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없는 호스트키 나오고 한 번 수락 나오고 연결되지는 화면이 하나씩 나오죠. 예.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방송용 PC에서도 6번에서도 5번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됐냐면 여기에 센토스 리눅스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대로 지금 접근이 되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번이 있고요. 그죠? 1번이 있고 지금 5번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19168 몇 번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그죠? 요것도 되나요? 요것도 될지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하게. 예.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포트 포워딩 개념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아무튼 그건 다 쳐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설정에서 네트워크 들어가고 NAT 들어가서 포트 포워딩 들어가서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168 아까 56점 그죠? 56.1번이죠. 56.1번 예. 그것이 22번 그죠? 예. 그 다음에 10.2점 0점 2.15죠. 그죠? 예. 똑같죠? 20이 돼버렸네. 예. 10.0.2.15 똑같죠? 예. 요렇게 하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엑셀을 노트북에서 열어놓은 것이 엑셀 노트북에서 여기 접근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56.101로 그죠? 56.101로 접근되는 건 봤는데 버추얼 호스트 1번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세션을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세션 만드는 게 어디 있었냐? 여기서 새로 만들기가 세션이 있는데 192 56.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2 그죠? 가상 호스트 2 가상 리눅스 2 그리고 여기다가 192.56.1번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요. 허허 참 희한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접근이 되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전역 IP 주소인 전역 호스트 IP 주소인 그죠? 내부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리눅스의 커널했다. 리눅스의 지금 현재 터미널 내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요 주소가 그죠? 처음에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역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방화벽만 열어줬을 때 바로 접근이 되었었는데 방화벽을 열어줬을 때 접근이 되었었을 텐데 됐었는데 단 여기 지금 이쪽에 돼 있었던 192.168 56.1은 또 접근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의 개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이 바깥에 있는 주소들, 그죠? 바깥에 있는 주소들을 포워딩을 해줘야만이 연결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최종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버추얼박스의 관리자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해서 네트워크로 들어가고 네트워크에서 고급에서 포트 포워딩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아까 요 부분을 안 해줬었을 때는 56.1로 여기에서도 접근 자체가 안 됐었죠. 여기 엑스셀에서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 여기에다가 여기서 56.1번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인정을 해줬던 여기서 지금 현재 인식이 되졌던 네트워크 내부에 아까 보셨던 어댑터 변경에 여기에 IP 주소 4에 그죠? 예. 여기에 요걸로도 접근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최종 목적지인 2번으로 접근해라. 예. 그럼 아까는 101로 접근하니까 101이 192, 168, 56.101이 최종 목적지 주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방화벽만 열었을 때 바로 접근이 됐었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19168 56.1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주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10.0.2.15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서 우리가 56.1이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요. 56.1을 말 그대로 포트 포워딩을 해서 포트 포워딩이 22번 포트로 해서 어디 최종 목적지 1로 간가를 확인을 시켜주는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최종 목적지의 게스트 IP가 요 IP가 여기 우리 센토스에서 아까 터미널 내에서 봤던
이 기본 10.0.2.15라는 그런 어떤 개념까지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상 리눅스 1번 요 부분에가 등록 정보가 보면 101은 포트 포워딩이 안 되어 있는 형태가 그 상태에서 방화벽만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말 그대로 접속이 되지는 과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리눅스 2 부분에 등록 정보 가서 보면 이 부분하고, 그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외부에 방송용 PC에서 1916806번이라는 방송용 PC에서 일이 접근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두 부분은 버추얼박스 내에서 버추얼박스의 관리자 화면에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만이 접근되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글로 이렇게 하고 막 이해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접근할 때 19168 56.101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형태와 19168 56.1로 접근하는 형태, 요 부분은 여기서 1916805번으로 접근하는 형태하고 같다. 그 부분은 19168 0.5번과 19168 56.1번 이 두 가지는, 두 형태는 버추얼박스의 관리자 모드에서, 그죠? 포트 포워딩을 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개념 잡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가상 버추얼 박스에서 외부와의 이 접속 관계, 그죠? 외부와의 접속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구조의 형식을 되는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